네, 안녕하세요. 오랜만에 사이코파이 영상을 찍게 되었 그동안 저도 실험 준비를 하다 보니까 영상을 찍을 시간이 없었습니다. 제가 이 사이코파이를 만든 지 이제 7개월 정도 된 것 같은데 최대한 온라인으로 실험을 진행하려고 코드를 짜보고 있거든요. 근데 이게 짜보면 짜볼수록 좀 어려운 것 같아요. 확실히 파이썬이랑 자바스크립트랑 언어 구조 자체가 달라서 두 코드를 호환되게 수정하는 과정이 상당히 좀 고되더라고요. 그거는 시간이 되면 정리를 해서 올릴 계획입니다. 일단은 오늘 할 건 어떤 거냐면은, 만약에 연구 관심사가 자극을 움직이는 데 있는 분이 아니라면, 그러니까 정지된 자극을 주로 사용하는 분들이라면 오늘 동영상은 안 보셔도 될 것 같아요. 다만 이제 저처럼 자극을 뭐 움직이게 하거나 아니면 좀 이동하게 되는 동영상을 사용하거나 하는 이제 분들이라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리고 특히 이제 요즘 들어서는 컴퓨터를 하나만 쓰는 게 아니라 뭐 집이나 학교나 아니면은 또 연구실이나 실험실이나 이제 여러 가지 컴퓨터를 가지고 이제 구글 드라이브나 드랍박스를 통해서 파일들을 공유하게 되는데, 이 공유하는 컴퓨터 환경이 서로 다를 수 있잖아요. 그래서 이때 발생할 수 있는 어떤 잠재적인 문제, 이제 프레임 관련해 가지고 생길 수 있는 문제를 대략적으로 설명드리고, 그거를 좀 방지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려고 합니다. 좀 요약해서 설명드리자면, 이제 이 이치 프레임 쪽을 보면 요즘에 모니터마다 이게 프레임이 다릅니다. 그래서 이제 뭐 노트북 같은 경우에도 요즘에는 144Hz 이상을 지원하는 게 많이 늘었죠. 물론 아직까지는 대부분은 60Hz를 쓰고 있고, 만약에 온라인 실험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60Hz로 고정이 됩니다. 하지만 이제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거는 그 프레임이 다른 두 컴퓨터에서 실험을 작업하게 됐을 때 실험 결과가 좀 다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. 예를 들면은 이제 A 컴퓨터는 144Hz로 가정을 해보죠. 다음 B 컴퓨터는 이제 60Hz로 가정을 해보죠.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거는 이 이치 프레임 탭 쪽에서 만약에 포지션은 포지션 플러스 이 정도 이씩 이렇게 지정을 했다고 한번 가정을 했을 때, 문제가 되는 거는 A 컴퓨터는 144Hz니까 1초 동안에 144개의 프레임을 소화한다는 말이죠. 그렇게 되는 경우에는 A 같은 경우에는 결과물이 총 288만큼 이제 이동을 하게 됩니다. 반면에 B 같은 경우에는 이동하는 단위가 120만큼 이동하게 되는 거죠. 그러니까 그 말인 즉슨 모니터 프레임에 따라서 이동하는 거리 자체가 달라지게 되고, 만약 오리엔테이션을 조작한다 그랬을 때는 각도 자체도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. 이런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두 컴퓨터 간에 공통된 그 변수를 사용하는 게 좋겠죠. 그럼 제일 무난한 공통 변수는 뭘까요? 인덱스는 1을 프레임으로 나눈 거, 이렇게 나누는 지표를 사용하는 방법이 있어요. 그렇게 되면은 이제 1초 동안에 무조건 1만큼 이동을 하게 되는 어떤 그 평균적인 지표를 사용함으로써 프레임이 다른 두 컴퓨터에서 실험을 진행을 해도 움직이는 거리 자체는 시간에 따라서 동일하게 설정할 수 있다라는 말이죠. 그래서 사이코파이에서는 이런 변수를 어떻게 설정을 해놓냐면은, 여기 보시면은 우리가 컴파일 할 때 사용하는 코드가 있어요. 얘는 파이썬으로 컴파일 할 때 쓰는 거고, 오른쪽에 있는 거는 자바스크립트로 컴파일 할 때 사용하는 건데, 한번 파이썬으로 컴파일 할 때 이걸 사용한 다음에 여기서 검색 기능을 이용해서 프레임이라고 검색을 하게 되면 이 프레임 듀레이션이라고 하는 변수를 지정을 해줍니다. 이상하게 여기서는 그 검색이 잘 안 되더라고요. 검색이 잘 안 되는데, 이제 이 파이썬 텍스트를 보게 되면은 이런 변수가 설정이 돼요. frame dir. 그래서 이 변수 같은 경우에는 실험을 진행할 때는 거의 다 생성이 됩니다. 사이코파이 빌더에서 대놓고 보여주는 변수는 아니지만, 이 코드를 보면은 모든 실험을 돌릴 때 다 공통적으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변수를 요긴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만약에 제가 지금 서클을 가지고 실험을 만들어 볼 건데, 이제 이 앵글이라고 하는 변수를 이제 이렇게 frame dur이라고 하는 변수를 만들어 가지고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. 그러면은 이거를 제가 지금 이 맥에서 실험을 돌리나 아니면은 144Hz를 지원하는
다른 컴퓨터에서 돌리나 시간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리, 그 다음에 자극의 어떤 오리엔테이션 이런 것들이 다 일정하게 유지가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. 지금 이 프레임 DUR을 썼으니까 맥이 60Hz로 가정을 하면은 1초 동안에 1도 움직이는 거예요. 그러면 너무 느리니까 한번 1초 동안에 한 60도 정도만 움직이게 설정을 해주죠. 그러면은 이동은 아니지만 제가 지금 원형 방식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걸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, 참고로 원형 모양으로 이렇게 이동할 때는 X축은 코사인, 그 다음에 Y축은 사인을 사용합니다.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그냥 사용할 수는 없고, 여기서 보면은 저는 numpy라고 하는 라이브러리를 인풋 해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어요. numpy.cosine이라고 쓰는데, 이쪽 가로 안에 들어가는 지표가 통상적으로 학교에서 배웠던 어떤 몇 도, 예를 들면 1도, 2도, 4도 이런 단위를 쓰는 게 아니라 라디안이라고 하는 단위를 쓰는데, 그러다 보니까 여기다 만약에 10을 그냥 넣어버린다 그러면은 값이 엄청나게 달라지게 됩니다. 그래서 그 도라고 되어 있는 그 단위를 이제 라디안으로 변경을 해서 값을 넣어 주셔야 돼요. 그래서 그거는 이제 numpy 라이브러리에 지원하는 np.radians를 이용해 가지고 값을 넣어 주었습니다. 좀 다른 얘기긴 한데, 이 폴리곤에 나와 있는 오리엔테이션 이쪽 인덱스에 넣어주는 값은 이제 라디안이 아니라 디그리 단위로 또 들어가기 때문에 두 지표를 사용할 때 이제 혼동하시는 일이 없으셨으면 합니다. 여튼 여기서 저장을 하고 실험을 돌리게 되면 이제 얘는 1초에 60도씩 이동하게 될 거예요. 그 다음에 혹시 모를까봐 화면의 정중앙에는 각도가 몇 도인지 텍스트로 실시간으로 표시하게끔 실험을 설계했었습니다. 돌리게 되면 지금 원이 돌아가는 걸 알 수 있죠. 지금 이제 이렇게 돌아가는데, 제가 지금 근처에 뭐 144를 지원하는 모니터가 학교에 있어가지고 당장 보여드릴 수는 없고, 저도 테스트를 해봤는데 그 모니터에서도 실험을 이렇게 만들어 돌려도 지금과 똑같은 속도로 실험이 진행이 됩니다. 저는 돌아가는 걸 가지고 자극을 썼는데, 여러분들이 만약 혹시 움직이는 걸 쓴다고 했을 때는 이제 마찬가지로 이 60 대신에 어떤 다른 지표를 쓸 수 있겠죠. 만약에 이 실험의 기본 단위가 하이트다 그러면은 뭐 0.5, 0.1 이렇게 해가지고 자극을 뭐 좌우로 왔다 갔다 하게끔 속도를 지정해 줄 수 있겠고, 또 이것저것 여러 가지가 가능하긴 했죠. 제가 쇼츠로 잠깐 올렸는데, 그 플래시 레그 이펙트라고 부르죠. 그것도 이 사이코 파일을 만들 때 이 사인과 코사인, 그 다음에 이 프레임 듀레이션을 좀 이용해 가지고 실험을 만들었습니다. 저도 문과다 보니까 이런 사인 코사인하고 멀리 두고 살았는데, 이 실험을 하게 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생각함수도 보고 좀 머리 굴리는 일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. 자, 어찌됐건 오늘 간단하게 여러 컴퓨터 가지고 작업할 때 이 속도의 오차를 줄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. 이 정보가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.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, 다음에는 자바스크립트를 조작하는 방법, 그 실험할 때 주의사항에 대해서 간단한 거 몇 가지 정리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.